TMX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짧은 영상보다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서 이때까지 저희한테 질문 주셨던 거를 좀 종합해 가지고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관련되는 지원금이 2020년도 안에 전부 지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개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이 지원금은요, 일단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소비를 향상시키고자 미국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CARES Act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종합한 질문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코로나 관련 스티뮬러스 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일반적인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현재 그 2020년 현재 사회보장번호라고 하죠. 소셜 넘버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 반드시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야 되고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이제 소셜 넘버가 있다는 것은 보통 이제 워킹 퍼밋이 있는 분들이 소셜 번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소셜 번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어야만 이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법상 내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고요. 그 이외에 비자 신분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일이 183일이 넘어야지만 세법상 내국인이 되십니다. 예외적으로 비자 중에 J비자와 인턴십 비자죠. F비자, 학생비자입니다. 유학생들. 이 두 비자는 본인들이 거주를 183일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분에 따라 각 거주 기간을 미국 거주자로 처리가 되지 않고 별도로 비거주자로 산입이 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J비자는 미국 입국한 지 3년 차가 되어야지만 보통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F비자는 5년이 지나서 6년 차가 돼야만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세법상 내국인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소셜 넘버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내국인이기 때문에 1040 NR이 아닌 1040 폼으로 세금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요. 2018년 그리고 2019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2019년을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냐면 이제 원래 4월 15일까지인데 상황상 이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7월 15일까지. 그래서 2019년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2018년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를 혹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시거나 그 다음에 은행 구자 정보가 바뀌어서 디렉트 디파짓을 받고 싶은데 은행 정보가 변경이 됐다거나 체크로 발송을 했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본인이 지금 기존에 신고했던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해서 그 아래에 저희가 지금 남겨드린 그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은행 계좌 정보를 별도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해당 구자로 새로 신규적으로 업데이트된 그 해당 구자로 디렉트 디파짓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소셜 시큐리티국에 그런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셔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 기준 그러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성인 한 명당 1,200불, 부양가족당 한 명, 부양가족은 17세 미만, 17세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17세 미만 자녀에게 500불 이렇게 해서 총액이 그렇게 적용이 되겠는데 우선은 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이걸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소득 AGI라고 하는데요. Adjusted Gross Income인데 이 조정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1040 신고서에서 8번, 라인 8번 란을 한번 봐주세요. 8번 특히 B란을 보시면 8의 B란을 보시면 전체 총 조정 수익에 대한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부부 합산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15만 불, 15만 불.
그다음에 하우스홀더라고 해서 세대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11만 2,500불, 11만 2,500불. 그리고 싱글이거나 부부 별도 MFS로 신고를 하시거나 위도워 미망인 같은 경우는 7만 5천 불 이하여야지만 모든 액수, 그러니까 1200불, 500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싱글 기준에서 이 조정 수익에 따라서 이제 최고 수익이 9만 9천을 넘어가시면 수령을 할 수 없는 소득자가 되시는 거고,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9만 8천, 그리고 세대주 하우스홀드 같은 경우는 13만 6,500불이 넘으면 수령을 못하는 수익을 그러니까 고소득자겠죠. 수익을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이상 초과, 그러니까 뭐 싱글 같은 경우는 7만 5천 불 이하 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초과되는 100불당 1200불에서 5불씩 차감되는 액수가 본인이 받을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법규에서 설명하는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법상 외국인이라서 1040이라는 폼으로 세금 보고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예를 보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없으신 분은 일단 제외하셔야 되고요. 세법상 비거주자, 즉 183일 이하 거주자이시거나 아니면 J비자, F비자 소지자이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 본인하고 배우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ITIN 넘버, 세금상 납세자 번호라 그러죠. 개인 납세자 번호인 ITIN 넘버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세금 신고서에 본인이 디펜던트로 들어가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되는 경우, 인적 공제 같은 공제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예의적인 건 한데, 배우자가 ITIN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미군에 근무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자녀가 틴 넘버이긴 한데 ATIN이라고 해서 입양된 자녀인 경우에는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소득증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에 대한 하한선은 없기 때문에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본인 은행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를 국세청으로 세금 보고서와 상관없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2019년에 세금 신고를 하셨고, 또는 2018년에 세금 신고를 하셨고, 세금 신고 당시에 환급 계좌 정보를 은행에 직접 은행 계좌 정보를 직접 그 세금 신고서에 작성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디렉트 디파짓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은행 구자로 직접 4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먼저 해당되는 사람부터 지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그 소득 기준이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00불 초과해서 5불씩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는 계산을 해서 차등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 아직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고를 하셔가지고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19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신고를 하셨으면 그 정보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렉트 디파짓 절차가 모두 끝나간다고 싶으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세금 보고서상에 기재가 된 텍스홈, 집 주소를 얘기하죠. 거주지 주소가 적혀져 있는 그 주소로 환급 체크 형태로 이제 각 가정으로 메일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일조차 못 받으신 분들도 자기 현재 그 환급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링크에 들어가셔서 현재 환급 위치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2019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신고서 상의 정보에 따라서 세법상 내국인들에게 대상자를 해서 소득 수준을 감안을 하여서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신고서상 기준이나 2019년 신고서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2019년을 신고 기준이 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차피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연장된 7월 15일 전후로 신고를 하시면 기다려 주시면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에 또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2018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2020년에 내가 소득이 생긴다던가 해서 이 혜택을 못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같이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그러니까 2021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하시겠죠. 2020 회기년도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소득세 신고서 상에 환급성 크레딧은 아니지만 non-taxable 그러니까 비환급성 크레딧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혜택을 아예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019년 신고서로는 소득이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2020년 신고할 때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오히려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세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이제 돌고 있는데요. 이 질문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실 가짜 뉴스고 이미 지급받은 조건이 충족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급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소득이 혹시라도 증가하셔가지고 받는 기준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 아니겠습니다. 이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행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보이시는 국세청 링크를 2개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 정보를 기입하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국세청 정보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018년과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본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소득 내지는 소득이 없으셔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관련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정보나 환급 체크를 보내줘야 되는 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래에 보이시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지원금은 나중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네, 이 또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금 잘 받으셔서 용이하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원금을 받게 되면 향후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지원금은 지금 현재 그 이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강화돼서 정부로부터 공적 부조, 즉 정부에 대한 공공재 혜택, 의료 혜택이라든지 어떤 소셜 인컴이라든지 주정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지원금은 공적 부조 혜택으로 이제 취급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신분 변경에 관련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 데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사회보장번호 소셜 넘버가 있지만 결혼한 배우자는 아직 납세자 번호만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로 2019년 세금 신고를 했는데 부부 모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이 사실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금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납세자 번호 중에 ITIN이 아닌 소셜 넘버가 있으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FJ 조인트로 부부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텍스 아이디를 받게 되셔서 그걸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시면 이 환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텍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 혼자서 MFS로 separately 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네, 혜택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마다 이제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소득 규모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200불 혜택보다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세법상의 혜택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조인트 리턴을 다시 세퍼레이트 리턴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 신고, 어멘드해서 수정 신고를 한다던가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본인이 오히려 더 불리한 그 세금 정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본인이 이제 부부 합산 신고를 했는데 이걸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뭐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MFS로 신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고 나서 다시 조인트로 MFJ로 신고를 하셔서 원래 뭐 MFS보다는 MFJ가 원래 세금상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경해서 수정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래 수정 신고를 할 때는 수정 신고를 하는 사유서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서를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때 왜 수정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지를 원래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공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인 시민권자시고요.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학교를 다른 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은 없는 대학생입니다. 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조건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셜 번호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개인이 혼자서 세금 신고서 1040 폼을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런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부양가족으로 이제 디펜던트로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는 것이 부모님과 같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것보다 더 혜택이 많은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 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F1 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저희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J 비자나 F 비자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1040 NR이라는 폼으로 세금 보고서를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보통 없으세요. 그렇지만 F 비자 중에 횟수로 5년이 지나서 6년 차가 되시는 분들은 세법상 내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번호가 있으시다면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이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세법상 이제 미국의 내국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해외 계좌 신고 및 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의 의무도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계좌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해외에 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어서 그런 소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 와서 H1 비자로 취업 비자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H1 비자인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와 신분 변경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한국 비자라는 건 일단 그 입국할 때 입국 허가를 해주는 그 체류 신분을 보증해주는 그 서티피켓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뭐 H1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재원 비자나 뭐 J나 F 비자도 마찬가지인데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오셔서 뭐 유학을 오셨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OPT를 거쳐서 미국 안에서 취업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취업을 하게 돼서 미국 안에서 status change 그러니까 신분 변경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민법과 세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민법상 신분이 변경이 되어서 이민국에서 어프로브 받은 날짜로부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1040 NR 케이스인지 1040 케이스인지 판단을 하셔서 세법상 위법되지 않게 당연히 세금 정산서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H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J비자도 그렇긴 하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돼서 워킹 퍼밋이 있다는 뜻이죠. 소셜 번호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분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서브스텐셜 테스트, 즉 183일 이상 거주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날짜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법상 내국인으로 판단이 돼서 1040이라는 폼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세법상의 신분 상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분도 이번 혜택,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혜택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F비자나 J비자나 H비자 같은 경우도 세법상 내국인이 되면 당연히 해외 계좌 신고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J비자로 있는 연수생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J비자 소지자, 이제 연수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 한미 조세 조약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퍼스널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인적 공제 항목을 같이 적용을 해서 세금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조항이 폐지가 되어서 사실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1040 폼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해서 표준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1040 NR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공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조세 조약 공제 말고는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될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환급이나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은 많이 없습니다.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이렇게 축소를 한 상태인데요. J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국한 날짜로부터 만으로 2년 정도는 파이카 텍스라고 해서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소셜 텍스, 메디컬 텍스, 복지세에 관련돼서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죠. 이런 혜택도 있고요. 대신에 인컴 텍스조차도 2년간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연수원, 연구자, 연구 인력으로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2년간 그런 혜택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J비자 소지나 F비자 소지, J비자는 보통 2년, F는 보통 5년, 그리고 H비자도 마찬가지로 H비자가 보통 10월 달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효력 발생이 시작하는 그 시간을 카운트를 해서 금년도에 100%, 전년도에 3분의 1, 그 전년도에 6분의 1, 총 거주한 기간에 그만큼의 부분을 할당을 해서 연속되는 3년간의 모든 거주 기간을 합산을 해서 183일이 지나서 이분이 1040으로 세법상 내국인 신고서 1040으로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혜택을 받은 기준에 들어가겠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 대부분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지 않게 되겠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해서 사실 1040 NR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다시 하나씩 다 입국 기간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 스티뮬러 책은 아쉽게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주권을 신청하셔가지고 영주권자시죠. 그래서 그린카드 테스트라고 세법상 내국인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면 해외 거주한다고 하시더라도 미국 소득세법상 1040이라는 폼으로 클레임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 대한 소득, 해외에 있는 소득, 근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다 포함입니다. 관련 신고를 2018년, 2019년 제대로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 국적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가능한가요? 네, 이 질문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미조세 전문 세무회계 법인이다 보니까 관련 질문이 이메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겠지만 미국 시민 영주권자는 해외에 있는 모든 소득 그리고 만 불 이상 계좌 총 합계액이 만 불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FBAR이라는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 다른 불로소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할 기준이 되고 본인이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시더라도 당연히 이번 그 연방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동안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와 해외 계좌 신고도 모두 다 했었지만 미국에 따로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외 소득과 해외 계좌 신고를 착실히 잘 하셨고 2019년에도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소셜번호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고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지금 텍스 홈을 해외 거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소득 혜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분명히 주소지를 외국 주소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미국 우체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환급 체크가 발송이 되겠죠. 그렇게 발송이 되다 보면은 우편이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주소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본인이 수령을 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국세청 신고 양식 8822라는 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신고 양식 폼 8822를 통해서 본인이 현재 그 국세청 세금 목적상의 주소지, 홈택스 주소지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후에 또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계속 해외 거주를 하시게 됐을 때는 해외 주소지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세금 신고서상에 나와 있는 그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정보를 기준으로 그것을 텍스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신고하실 때 정상적으로 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자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도 2019년에 소득세 신고를 다 하셨고 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신고를 제대로 하셨는데 중간에 본인이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 세금 신고했던 그 내용과 다르게 주소지가 변경되었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폼 8822번을 통해서 개인 소득세 관련 주소지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신고 양식이기 때문에 국세청 irs.gov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국세청으로 메일로 우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뭐 은행들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는 국세청도 그렇고 거의 뭐 전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긴 하지만 또는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질문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번에 일단 지금 이미 그 돈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티뮬러스 책과 관련돼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시민 영주권자분들 특히 그러면 미국에 비자 신분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세법상 내국인인데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텍스 아이디, ITI 넘버를 갖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이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고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다시거나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는 마지막에 나오는 저희 회사로 전화 내지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